기준일에는 태아였다가 신청할 때는 태어난 그 신생아 뭐 이런 경우에는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 소득공제 이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새해 첫 주간남구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명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글입니다. 자,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2022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원 씨는 혹시 새해 소망이 있으신가요? 저는 남들이 들으면 저게 뭐지 싶을 거지만 한계가 있어요. 아, 뭐예요? 저는 그래도 키가 한 1cm만 더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직 성장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마지막 자란 게 언제예요? 마지막 자란. 마지막 자란 게 한 23살 정도 돼요. 그 어린애처럼 계속 매년 이 키를 재고 계세요? 예, 저 조금 예민한 문제라서. 아, 예민하기까지? 네, 왜 예민해요? 전 조금이라도 길어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명원 씨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주간남구 첫 번째 코너 한 주 브리핑입니다. 새해 첫 방송이니만큼 올해 초부터 시행된 정책들을 엄선해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말까지 유예됐던 광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조치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의 과태료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규정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광주 취약계층에게 올해부터 생활안정자금과 임시거처 등이 지원됩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부터 광주 시내에서 일어난 불로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광주에 사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7일까지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최대 500만 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이 난 곳의 관할 소방서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 대상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남구청 청소행정과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대상이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생수병과 음료병 등의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투명 봉투에 따로 모아 배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출생아에 대한 지원책이 대폭 늘어납니다. 남구청 여성가족과는 올해 태어난 영아부터 유아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고 생후 23개월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서 쌍둥이 등 다태아가 태어날 경우 출생 축하금 100만 원도 지급됩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는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새해 초부터 광주 시민들 모두가 기다리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는 17일부터 지급되는 일상회복지원금입니다. 네,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30초 버전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난해 12월 1일을 기준으로 광주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드립니다. 신청과 지급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그러니까 광주 일상회복지원금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시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이 되고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광주 상생카드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받으신 지원금은요, 광주 지역 소상공업소에서 올해 5월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략적인 개요는 이렇지만 다들 그러시겠듯이 저희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주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정은 주무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작년 12월 1일이 기준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일 이후에 이사를 가신 분들의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 작년 12월 1일 입사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계셨던 분이 그 후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지급 조건은 충족되셔서 지급 가능하십니다. 그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이제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법정 대리를 통해서 대리 신청만 가능한 상태예요. 다만 이제 미성년자 세대로만 이루어진 가정 같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일에는 태아였다가
그 신청할 때는 태어난 그 신생아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신청이 혹시 가능할까요? 네, 그 지급 기준일 때는 태어났어도 이게 부모나 이제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태어난 후에 출생신고 또는 이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동행정센터를 방문하면 지급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 카드 충전은 안 되시고요. 자, 선불형 그 상생카드만 지금 지급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받는 방법을 정할 수 있잖아요. 상생카드나 아니면 신용카드 이렇게요. 네. 그러면 만약에 사정이 바뀌었으면 받는 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온라인 그 신청 같은 경우는 당일 이제 9시 신청 건에 대해서만 지금 취소가 가능하시고요. 취소를 하시면 다른 카드로 이제 따로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상생카드로도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상생카드로 받았을 때는 이게 현장에서 바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못 바꾸지만 네. 근데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로 신청을 했을 때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날 저녁 9시 신청한 날 저녁 9시 전에만 네. 이렇게 그 변경을 하시면 네, 가능하다라는 네, 그 변경하거나 9시 전건만 취소를 하거나. 취소를 해야지 다른 카드라든지 동 이제 선불카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 신청을 할 때는 그 기준일 이후에 예를 들면 내가 서구에 있다가 남구로 왔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 예를 들면 12월 24일에 남구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12월 1일 24시가 기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상의 이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다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북구에 계시다가 이제 12월 1일 이후로 남구로 만약 전입을 오셨다면 이게 북구에 있는 그때 그 주소지 관할동 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무관님, 상생카드로 받았을 때는 분실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기명 등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광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적 방문하시면 네. 사용자 기명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명 등록을 하셔야지 이걸 분실 또는 훼손이 되더라도 그 남아있는 잔액을 제약을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용할 때는 기명 등록을 안 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신데 아. 연말 소득공제 이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받은 수령 동시에 이제 되도록이면 홈페이지나 영업적 방문하셔서 기명 등록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주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남구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